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후손들이 모여 만든 단체 광복회가 196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해온 이종찬 광복회장은 저열한 역사인식에 판치고 있다며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9주년 광복절 아침, 광복회가 서울 효창공원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광복회 설립 59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한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념 행사를 연 겁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국민께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역사적 퇴행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다시 한번 비판한 겁니다.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뉴라이트 진영의 주장대로 1948년 건국을 인정하게 되면 일제강점이 합법화돼 독립운동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준엄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마저 쪼개진 책임을 광복회와 국민에게 미루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앞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건국절 추진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광복회가 정부 기념식 불참을 선언했지만 실제 불참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사상 첫 광복회의 자체 기념식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등 55개 독립운동단체가 뜻을 함께했습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녀 김영 교수 등 독립운동가 후손과 광복회원 등 4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광복회는 당초 정쟁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정치인 참석을 사양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출입을 막진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대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오늘 강원도가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에는 광복회가 참석했지만 끝내 파행됐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언급하면서인데요. 광복회 지부장과 회원들은 일제히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열린 강원도 경축식. 광복회 강원 지부장은 이종찬 회장의 기념사를 대신 전하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주장을 흉악한 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는 흉계인 것입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진태 강원도지사.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 아닌 1948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김 지사는 또 201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누가 반헌법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궤변으로 1919년에 대한민국이 생겼다고 하면 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도리어 퇴색시키는 이런 자기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진태 지사 발언 도중 광복회 강원 지부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서 그때도 나가세요. 조용히 나가요. 광복 회원들도 뒤따라 퇴장했습니다. 대체 이런 경사스러운 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광복절 경축식은 광복회가 빠지는 반쪽 경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이런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결격 사유로 법에 명시된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다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방문진법 8조 2항에 명시된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에서 회신 못 받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는 답을 못 받았다고 답을 해놓고. 국힘에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방통위는 또 이사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는 방문진법의 임원 선임 조항에도 검토가 부실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직업별, 전문 영역별, 성별 혹은 정치 성향별 어디 출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지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후보자를 엉뚱하게 감사에 선임한 일도 논란입니다.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방통위 측은 비슷한 전례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전에도 이사로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감사로 선임된 경우가 있는 걸로. 하지만 추궁이 거듭되자 오해가 있었다며 금세 답변을 뒤집었습니다. 전례에 따라 했다고 했죠? 예. 예. 무슨 전례입니까? 그 부분은 아마 사무처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달 KBS 이사로 선임된 이인철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 선임 취소 소송에 방통위 측 대리인을 맡아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급작스럽게 가처분이 들어와 사람을 물색할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백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동일한 물건이란 결론을 검찰이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이 조만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 특혜 조사 논란으로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 절차를 거칠지 수사팀은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목사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넬 디올백을 구매하는 영상입니다. 검찰은 제품 고유의 일련 번호가 없어 이 영상과 대통령실이 제출한 디올백 겉모양을 비교해 같은 백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300만 원짜리 진품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 창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검찰과 협의한 대통령실 여사팀 소환 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은 겁니다. 수사팀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지, 처벌 수위가 높은 알선수재나 뇌물죄 여지도 있다고 볼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분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 남은 만큼 수사팀은 이달 중 총장 보고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청탁금지법 적용만 고집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수사심의위를 열어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왔습니다.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검찰로서는 수사심의위 소집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에도 수사심의위를 소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지 논의했습니다.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이었지만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결국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총장과 용산이 갈등을 빚게 된 이유 중 하나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2021년 유명 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사건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업 회장의 아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던 걸로 나타났는데 당시 변론 내용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돈 받고 성관계를 맺었으면 촬영에도 동의한 거란 논리였는데요.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유명 골프장 회장의 아들 권모 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여성은 모두 37명에 달했습니다. 늘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좀 잘못하고는 몰래 찍어놓고 제가 소개하고 있다는 건데. MBC 취재로 불법 촬영이 드러나자 컴퓨터 본체까지 들고 해외로 달아나려다 붙잡혔습니다. 권 씨 변호는 유명 법무법인이 맡았는데 1심과 3심 변호인단에는 최근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들어있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피해 여성들은 대가를 지급받고 성관계를 승낙했다며 성관계 촬영을 동의한 거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 증거 수집도 위법하게 됐다면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상당수는 촬영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유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라도. 가해자 변호를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인권 침해성 변론을 펼치면서 가명을 주장한 후보자가 인권 감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안창호 후보자는 권 씨가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자 그 재판도 변호했습니다. 변론 취지와 맞게 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취재진은 안창호 후보자에게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